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다녀도 다리가 예뻐. 응. 왜? 쓸데없이 일을 안 해. 종아리 근육들이. 왜? 이 내재근들이 다 잘 활성화돼서 바닥을 잘 느끼면서 편안하게 설 수 있게 도우니까. 발바닥이 펼쳐져야 우리는 Look at this skull. See how the jaw didn't develop properly? This Do not 읽어볼게요. squish your toes together. If you squish your toes together, you will not be in your power position. You will not be ready for push-off.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이러면은 진짜 안 좋다. 발가락을 그립, 쥐어짜고 있는 거다. 그러면 제대로 파워를 내기도 힘들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다. 근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여자분의 발인 것 같아요. 이 발 안 좋은 발이에요. 발가락 그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아마도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이거 인스타에 영상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도 몸이 상당히 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바로 발가락 그립이에요. 발의 내재근이 잘 활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음. Squish your toes together. If you squish your toes together, you will not be in your power position. You will not be ready for push-off. You will not be in high gear. And you will not be using your foot the way it was designed. I want to be crystal clear what you are giving up if you choose shoes that squish your toes together. Two things. Things you don't even have to think about, and you get free stability, free stored energy. So number one, when you spread your toes apart, it stretches nerve endings that turn on your 4 layers of foot core. Four layers of foot core. 조금 전에 보셨어요. 4개의 레이어. 걔네들을 잘 펼쳐 놔야 돼요. 발, 허리뼈. 발바닥에 내재근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혓바닥 관련된 거 볼게요. happens when your tongue doesn't rest in the right spot. Your tongue is supposed to sit flat against the roof of your mouth, not hanging at the bottom. roof of your mouth. 거기에 rest. 혓바닥이. 입천장. roof of your mouth. 입천장에 잘 놓이지 못하면 When the tongue sit low, it creates a domino effect. Your airway gets smaller, you start mouth breathing, your head pushes forward, and your entire 자꾸 혓바닥은 앞쪽으로 밀어 제끼고 airway. 우리의 숨. 자꾸 입으로 쉬게 되고 왜 콧구멍으로 공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마우스 브리딩이 안 좋은 건 이제 알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됩니다. 살짝 제가 이래요. 한쪽 이빨이 깨졌고 그래서 아예 그건 뽑아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파서 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제가 힘들어서. spine compensates. You end up with a weak jawline, breathing problems, and that hunched over posture. This causes your head shifts forward, your shoulders round, your rib cage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목을 앞으로 내밀게 되고 거북목이 되는 거죠. 그쵸? 라운드 숄더 되고. 그렇게 늙어가는, 뭐 다 어르신들 그렇게 늙잖아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tilts. Your lower back arches more to balance you out. Your hips tilt forward, your knees cave inward, and even your feet start rolling.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이에요. 혓바닥, 발바닥, 골반 바닥. 저는 목까지 손바닥까지 포함시켰어요. 손바닥, 아까 발과 마찬가지예요. 손의 모양,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몸통이 달라져요. 엄지는 소흉근과 관련돼 있고 나머지 손가락은 대흉근. 웰빙 밴드 가지고 운동하실 때 조금만 보면 저분이 어디가 아픈지 저는 금세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알면. 혓바닥의 본래 위치는 입천장. 꾸준한 묘행 운동의 효과, 턱관절 장애가 있다면 통증이 완화되고 수면 무호흡증 개선되고 제일 중요한 거 얼굴이 예뻐져요.
신부전방선 아까 봤던 거 프리텐션이 효과 힘들이지 않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미주신경 활성화되면 두려운 환경에서도 심박수 흡수 유지됩니다. 안산 선수가 도쿄올림픽 때 이번에 또 발탁됐거든요. 뭐에 발탁됐다는 거지? 어, 그래서 또 국가대표 올림픽. 그래서 이번에 또 진천 선수촌에서 어, 웨빙밴드로 또 훈련 받고 있어요. 자율신경계 다시 강조드립니다. 어디에 있어요? 몸통에 있습니다. 몸통이 구겨져 짓눌려져 있으면요.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해주지 못해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뇌의 명령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한번 볼게요. 심장입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횡격막 호흡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지금 이렇게 이걸 보고 따라하는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까 했던 연수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에요. 뇌의 대뇌피질에서 명령을 해서 호흡을 한 거예요.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이거를 그렇지만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본인이 좀 훈련을 해볼 필요 있다.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되도록 뭐라고? 음, 길게 내쉬기를 좀 해보세요. 왜? 횡격막이 굳어 있어요. 모한 채로, 들이마신 채로. 그러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횡격막 호흡. 제가 그래서 물빈밴드 이렇게 두르고 호흡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에 복횡근 연결이 척추의 극돌기에 다혈근으로 연결돼요. 횡돌기에 아까 대요근이랄지 이런 애들 쪽으로 잡고 척추뼈의 불안정성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복사근이 열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외복사근이고요. 내복사근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여성분들, 제가 만난 분들 보면 통증이랄지 이런 분들. 얘네들을 워워 해줄 수 있게끔 압박합니다. 영상으로 볼게요. 버섯목인데 이게 목의 정렬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경추에 누가 붙어 있어요? 심장에 심막이 붙어 있어요. 아까 심장이 그 횡격막 위에 있었죠? 응? 심장은 매달려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횡격막에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위에 경추에 매달려 있어요. 인대로. 내장기들은 다 인대로 매달려져 있어요. 근막이죠, 인대도. 그쵸?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내려간 채로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겠죠, 경추를. 그냥 거기에 반작용 튀어나오는 거예요. 호흡의 문제입니다. 목이 이런 건. 스트레스. 있어요. 인대. 인대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만 인대가 아니야. 우리 자궁도 청골에 붙어 있어요. 인대로. 유테로 세이크랄 리가멘트. 그리고 앞쪽에는 원인대로 라운드 리가멘트. 이런 식으로 치골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경추 부위에 심장이 매달려 있어요. 심장은 그 밑에 누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이아니 선생님은 뭐만 했어? 내복사근이 이렇게 해야 길어진다. 별 느낌도 없지 여기. 느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갈 때 얘를 끈적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내려놓는 이 노력이 eccentric control이라고. 누구? 내복사근. 그러면서 길어지는 호흡으로 선생님이 호흡을 길어지게, 얘가 길어져야 호흡을 길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횡격막이 더 많이 스트레치해서 올라가기에 횡격막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그래야 심장이 매달려 있는, 경추에 매달려 있는 인대가 경추뼈를 잡아당기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간 하면 좋아져요. 어. 산화질소와 허밍의 잠재적 면역 효과. 산화질소 아까 봤죠? NO는 부비강에서 생성되어 코호흡 중에 폐로 운반돼요. 이 산화질소는 광범위하게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균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관지 확장제로 비강을 열어주고 폐 기관 세지 확장에 도움된다. 산소가 몸 전체에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혈관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허밍, 입을 다물고 코로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산화질소, 내 몸에서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혓바닥은 입천장의 뮤잉, 코로 길게 내쉬기 허밍으로 횡격막 스트레칭 해주기. 몸통부터의 움직임은 그 이후에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You got headaches on the 손바닥. side of the head and pain at the base of the skull.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re's 4 lines of fascia through the upper body we have to release. 보세요. 손바닥에서부터 대흉근이죠. So this one, arms all the way up and down like this, releases the fascia. You'll see right through here, you get a deep stretch. And on the way down, you actually will be stretching the 더 힘있게 뻗어낼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웰빙 밴드를 개발하게 된 이유예요. opposite side. So up and down. Then the superficial back line, you do a V swing. 저는 You 이렇게 pause at the 쓰지 top. 않죠. 손가락 동그랗게 넣어서 뒷판 쓰죠. 봅시다. If you want to get rid of neck and shoulder pain, you have to fix 4 lines of fascia that connect head to fingers. Here's how. You see the shoulder joint is used to point the arm up so the hand can grab, lift, and carry. Now to do this, it gets strength from the superficial front line, which engulfs the pec, the biceps, and the forearm muscles. Plus the superficial back line, which engulfs the trapezius, deltoid, triceps, and back of forearm. 네. 이거는 근막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게 계속 깨지는데 저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목이 두드르고 그래서 뇌 림프 청소 이거를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일단은 몸통이 건강해야 호흡을 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뮤잉 허밍으로 비인두 림프절, 코 안에 그리고 목 림프절 해서 뇌를 깨끗하게 하자, 청소하자 그런 의미예요. 제가 엄마들의 몸 공부에 림프에 대해서 엄청 소개를 했거든요. 림프의 기능이 어떻고 림프 순환이 어떤 역할을 한다. 왜 그걸 강조드리냐면 갱년기의 면역, 우리는 자꾸 염증이 유발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더 이 염증 반응을 자꾸 높이는 이런 시기에 림프순환 운동법, 미주신경 활성 운동법, 자율신경계 유연성 회복을 위한 운동법을 즐겨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인두 림프, 목 림프절, 갱년기의 뇌는 에스트로겐 디펜던트한 막계 밑에 림프관이 있기 때문에 더 여성이 치매에 더 취약하죠. 자율신경계와 암과의 관계, 조직을 암화시킨다. 교감신경 항진이. 우리가 암에 걸리기 쉬워요. 이렇게 얘기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암화되기 쉬울까요? 교감신경 항진. 근데 이거를 못 알아차리고 암이 진단된 이후에 내가 암이래. 근데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나신 분들은 본인의 삶이 암을 진단받기 전보다 더 풍성해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암이 천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너 벌받아라 해서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몸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몸이 신호를 줬는데 자꾸 못 알아차렸네. 요렇게 해보자. 작전을 짜보자. 어,
내 몸이 준 신호죠. 그렇게 해나가자 해서 여러 자료들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요거 안 보였었구나. 이 웰빙 밴드 운동은, 이 컨셉은, 웰빙 무브는 다친 사슬 운동, 다쳤다는 건 말단을 뭔가로 닫아놓는 거예요. 바닥이면 완전히 닫힌 거고, 웰빙 밴드는 세미, 한 반을 닫아놓은 거죠.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요? 몸통 가까운 데도 움직이고, 말단도 움직여요. 그래서 연결된 근막을 다 움직여줘요. 그러면 감각 기관들이 더 많이, 우리의 몸의 감각이 더 많이 뇌로 올라가요. 손해랄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상 쪽으로 가는 여러 감각이랄지, 실시간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 아까 심부전방선, 근골격계와 내장기계의 접점인 심부전방선, 내장기, 호흡이랑 같이 다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 정말 뇌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갇혀서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 수 있는 거죠. 골프 엘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니스 엘보 있으신 분들, 이 근막에 너무 무리하게 쓰신 거예요. 자꾸 움켜 잡은 거예요. 그걸 움직이다 보면 본인이 느껴지고, 아, 이렇게 움직여야 되구나. 작전을 짤 수 있거든요. 자기 몸이 스스로. 그걸 해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만 이 공부를 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땐 어떻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평생 그러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딴 건 몰라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 제목이 엄마들의 몸공부였고요. 음, 돌봄하는 이들을 위한 돌봄 지침서로 사실은 썼어요. 음,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할 때 지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적긴 했지만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You got 엄마들의 headaches on the side of the head. 목라는 유튜브 채널에 움직임 많이 소개해 놨어요. 영상들.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녹화 마치고 우리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최근에 조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뭐였냐면, 사실 저희 엄마는 4번의 제왕절개 수술을 하셨고요. 예전에, 박사님한테도 말씀 안 드린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20대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관절 쪽에, 좀 심하게 다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진 않으셨대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물리치료사가 됐을 때 어머니의 고관절 상태를 보면요. 이게 가운 이렇게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앞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밴드 운동도 시켜드리고 조금 운동도 도와드리다 보니까 옆으로 눕는 거는 어느 순간 괜찮아지셨는데 이제 비가 오거나 우중충한 날씨에는 항상 거기가 제일 먼저 아프셨어요. 근데 또 저희 엄마는 또 놀랍게도 4번의 제왕절개를 하면서 많은 호르몬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폐경이 되게 늦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 67년생이신데요. 이제 59세 정도 59세 되셨나? 그랬는데 59. 최근에 폐경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변의 지인분들이라든지 주변에 비해서는 되게 늦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생리통도 없으셨고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없으셨는데 중요한 건 잘 걷지를 못하셨어요. 이게 가까운 이제 5분 한 짝의 거리인 슈퍼도 잘 걸어가지를 못하셔서 숨이 너무 차서 잘 걷지도 못해서 항상 운전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꼭 그런 시간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
볼일을 보시고 온 김에 꼭 장을 보시고 오시고 그러셨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걸으면 항상 뒤에 서 계셨어요. 뒤에서 정말 천천히 걸어오셨고요. 그런 엄마가 이번에 박사님이 창원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랑 수영장에서 수치료를 하시게 됐는데요. 거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저희 엄마가 항상 전진을 하려고 몸에 안간 힘을 쓰셨죠. 왜냐하면 잘 못 걷기 때문에 나는 힘차게 걸어야 돼.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걸으셔요. 네, 왜냐면 이렇게 걸으면 이게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추진력을 단순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거를 배우셨냐면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밀어라. 박사님이 뒤로, 팔을 뒤로 밀면 추가 뒤로 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걸음을 걸으셔야 되고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엄마도 뒤로? 뭐 이러면서 옛날에 팔뚝살 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근데 물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터득이 되셨나 봐요. 음. 그래서 항상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 그리고 4번, 5번 발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밀고 나가는 그 힘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 전혀 못 하셨거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도 뭐라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시고 막 제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신발 밑창 확인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말 안 듣는 게 거기서 보여졌죠. 근데 이번에 그 물속 안에서 걸음을 걷고 그거를 깨우치다 보니까 그 걸음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제는 잘 아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시간도 아니었을걸요? 박사님이랑 움직이고 난 다음부터요. 박사님을 만난 수영장이랑 엄마 집이랑 걸어가면 한 40분? 40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엄마 속도, 제가 걸어가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 20분? 저희 아버지 빠른 속도로, 항상 건강하셔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면 한 40분 정도? 근데 저희 엄마가 걸어가면 아마 1시간 넘게 걸릴 거리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 그래서 걷고 난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제가 왜냐면 하도 연락이 안 돼서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싶어가지고 이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걸어가셨더라고요. 걸어가시면서도 저희 엄마가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제 그거를 충분히 주변을 보면서 걸어가면서 집을 도착을 해서 진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걸어 다닐 수가 있구나. 그리고 왜 숨이 안 차지? 내가 주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구나, 여태까지. 그러면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말씀드렸어야 했다. 중요한 건 저희 엄마가 폐경이 늦게 됐지만 그 폐경 증상이 2년 정도 계속 월경은 그대로, 양도 그대로였는데 폐경 증상이 되게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서 있는 자리도 너무 뜨거웠어요. 그 바닥이. 그러니까 발바닥도 정말 뜨거워서 얼굴도 엄청 빨개지고 이게 조금 열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막 기분 변화도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또 조금 안면 홍조라든지 이제 그 체온 조절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훨씬 안면 홍조가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엄마가 지금 강원도 놀러 가셨는데 낮잠을 안 주무셨대요. 저희 엄마가 평생 낮잠은 꼭 주무셔야 됐거든요. 10분이라도 20분은 꼭 주무셔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낮잠을 안 자고 저희 막내 동생이랑 강원도를 엄청 많이 걸어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밴드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밴드를 가지고 가서 저희 막내랑 같이 움직이고 그냥 발을 어떻게 걷는지, 발바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확실히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되게 운동신경도 되게 없으시고요.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불구하고 그것도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말들이 되게 어려울 거 알아요. 사실 저도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막 이제는 그래도 조금 알아듣겠지만 알아듣고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저의 처음 마음이 이제 지금 계시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알아야 되지? 이 시간에 뭐부터 알아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신다면 아, 내가 호흡은 잘하고 있는지 이게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려면 먼저 거울을 먼저 내 모습을 먼저 보려고 하시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박사님이 많이 알려주셨지만 거기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걸음을 어떻게 걷는지 걸을 때 내가 팔을 얼마나 흔드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보자. 그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는지, 내가 호흡을 하다 보니까 숨을 참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항상 주무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눈을 감고 잘 느껴보셔라. 그리고 누웠을 때 발 뒤꿈치도 한번 밀어보고 4번, 5번 발가락 쪽으로 발목 꺾이는 느낌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힘차게도 한번 밀어보고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발목도 까딱까딱 움직여보고 그런 식으로 먼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처음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여러 개를 막 이것도 알아야 무릎 아프대, 뭐 적출했을 때 뭐 이렇게 이거 막 정리하려고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막 한꺼번에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몸이 어떤지 먼저 알아차리는 게 제일 먼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다들 끝나시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누워가지고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횡격막이 움직여서 내 몸이 아까 영상에 봤듯이 심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인 자궁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호흡을 먼저 체크하는 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는 사실, 어, 길게 내쉬기로 숙달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잠깐 일단